요양원 생활이 영 쉽지가 않구나. 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불편한 게 많아.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다 낯설고.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당장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 너희도 나 때문에 마음 쓰이겠지. 죄송해요, 아버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긴 한데. 요양원 생활이 힘들었던 할아버지.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요양원이 힘들었던 할아버지의 해결책을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84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갈 길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걱정이 커졌습니다. 연금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고 생활비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약값이 부담될 때면 그저 참고 견디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노후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지만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어느새 고민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아프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생활도 힘드실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비용도 저렴한 곳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걱정이 되어 그런 말을 꺼낸 것일 테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제안이 싫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춰 살고 요양보호사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말한 대로 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마. 사실 제 안에서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고 그저 나이가 든 이유만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을 벌려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그들 때문에 제 삶이 제약받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건 제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나답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삶의 후반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혼자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에서 그냥 나 혼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며 제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생활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제 집에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니. 하지만 생활 지도사와 집안일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정리되는 걸 좋아했지만 그분은 빠르고 간편하게 일을 끝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했지만 혹시나 제 욕심이 너무 큰 건 아닐까 싶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려 주기를 저를 잊지 않았다고 말해 주기란 하지만 그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였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다시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함께 TV를 보며 웃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점점 집 안에서 제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던 공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아냐,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요. 아버님께서 힘드실까봐 그러죠. 며느리는 나름대로 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들릴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괜히 손을 뻗었다가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TV를 보다가도 혹시 너무 오래 본 건 아닐까? 며느리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 생각하게 되었고 냉장고에서 반찬 하나 꺼내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밥을 차려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부턴 그냥 깨워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왜 저는 제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요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같이 계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도 나도 힘들잖아.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도 그래야 하고. 그렇게 저는 다시 저만의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같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니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양원에 가면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았고 앞으로의 노후를 덜 걱정해도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생활은 좀 어떠세요? 그분은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주어진 밥을 받아들고 식당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해서 가볍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반응이 없거나 어색한 미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 더 적막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언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특정한 시간에는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시작할 시간이에요. 꼭 가야 하나요? 정해진 일정이니까요. 다 같이 참여하시면 더 좋잖아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규칙에 맞춰 움직이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밤중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올 수가 없대요. 저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와도 외로운 건 똑같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의 외로움과 요양원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다른 듯 했지만 결국 본질은 같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결국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과는 다르게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든 점은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가 5만 원 이하로 책정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저는 서둘러 정보를 찾아보았고 다행히도 저의 입주 자격이 충족되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제 집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었고 건강지원실과 응급벨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이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공동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요양원처럼 정해진 규칙에 맞춰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영구임 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지 않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또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주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용 라운지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여기 생활은 어떤가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재미도 있고 불편하면 도움 요청하면 되고 요양원처럼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정착할 마지막 곳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외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주어진 자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더 이상 매일 어디에서 살아야 덜 외로울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 답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나만의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제안을 했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제 삶의 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어떤 것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막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은 지금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고 혹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유롭게 살 수 없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그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상 요양원 대신 할아버지가 찾은 방법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요양원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 더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찾으면 더 이상 외롭고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의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겪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